혼수 상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편 저는 대심장 수술을 받고 거의 죽을 뻔했고 소생술을 받은 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푹 자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무작위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나기 전 마지막 꿈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타서 꿈속에서 이상하네, 왜 깨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두 편, 사고를 당한 후 일주일 동안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말 짜증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들렸지만 의사소통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환각과 악몽은 정말 엉망이었지만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알 수 없었고 여전히 큰 소리로 심한 청각 환각을 겪으며 제가 다시 동의하지 않은 낮잠 시간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강력한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작동하는 방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큰 물 한 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재활에 한 달이 걸렸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지옥처럼 무서웠지만 살아남았고 생존 가능성은 10% 미만이었습니다. 모두 훌륭하고 강하고 배려심 많은 간호사와 전문가 덕분입니다. 저는 아기들과 미래의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10점 만점에 0점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낮잠 시간은 혼수 상태에 대한 좋은 이름입니다. 그저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피, 당신이 잘 회복되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서 기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 아들은 사고 후 11일 동안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12일 동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 뒤에 2주는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흐릿합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질주하는 차에 치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고 턱이 4군데 부러졌고 어금니가 속해돼서 깨끗이 떨어져 나갔고 쇄골, 갈비뼈, 골반이 부러졌고 비장이 파열되었고 경동맥이 거의 파열되었습니다. 그는 흉관과 피의지 영양관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는 2016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두부 외상은 없었지만 약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 깼다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한 기억이 3번 나고 번쩍였습니다. 제 친구 로사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1분 정도 깨어있다가 다시 망각 속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깨어나서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척추뼈 너댓 개가 골절되었고 L4가 터져 골절되었습니다. 따끔거리는 느낌은 오른쪽 다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나 아빠에게 알렸고 솔직히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의사를 불러서 즉시 모든 사람에게 나가라고 했고 다시 나왔습니다. 약에 취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특정 간호사에 대해 부모님께 불평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제 생각에 가장 나쁜 것은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위축입니다.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다시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근육을 키워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게 했을 때 문에서 다음 문까지 갔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뒤섞여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계단을 오르려고 했을 때 평소처럼 그냥 올라갔고 꼭대기에 다다르기도 전에 지쳐 있었습니다. 재활 담당자는 지금은 2발을 계단에 올려놓고 다음 계단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마치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요. 결국 제 몸이 정상에 가까워지기까지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직후 손과 발의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6번째 이야기, 제 여동생은 교통사고로 한 달 이상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가던 중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녀의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무언가를 피하려고 당황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차를 뒤집었습니다. 그녀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뇌에 멍이 들었고 그것은 그녀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과 비슷했지만 매일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떤 수수께끼의 남자가 그녀를 쏘는 꿈을 꾸었고 그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이 일 이후로 운전하는 것이 두려울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듭니다. 교통사고는 무서운 일이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는 끔찍합니다. 여동생의 회복을 축하합니다. 오피. 7번째 이야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7살쯤 되었습니다. 그네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고 혀도 삼켰어요.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반응했어요. 누군가가 제 목구멍으로 손을 넣어 혀를 빼내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다음 날 병원에서 깨어난 것만 기억해요. 어머니가 제 옆에 서 계셨고 제가 깨어나자 제 이름과 어머니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정말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엄마, 이게 무슨 멍청한 질문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구급차에서 어느 순간 깨어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와 함께 구급차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분명 즐거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가장 최악이었던 건 의사가 그 후 한 달 동안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8번째 이야기. 저는 생존자가 아니지만 제 사촌은 한 달 동안 그 병에 있었어요. 그는 깨어나서 주변을 둘러보고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누군가의 이름을 외쳤어요. 하지만 그날 깨어난 이후로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리 지르던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무도 안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깊은 혼수 상태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그 후 3주 동안 떨림을 겪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걷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고 미친 듯이 더듬거리지 않고 2문장 이상을 구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매우 친하고 제가 그에게 안나에 대해 물으면 그의 기분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이야기하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안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좋아요. 그 생각 실험이 생각나시죠? 방금 깨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떨까요? 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매우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 실험만으로도 제 머릿속이 정말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싫고 제게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남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그를 이해한다. 정말 영혼을 흔드는 경험일 것이다. 다른 표현을 모르겠다. 그냥 잔인한 거야, 친구야. 9번째 이야기. 저는 약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 의료 기록에는 글래스고 혼수척도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원 침대에 묶인 채로 깨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간호사는 제가 일어나려고 했고 일어나서 다치면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저는 폐쇄성 두부 손상을 입었고 오른쪽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군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잠시 동안 저를 묶어 두었습니다. 저는 다시 걷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말할 수는 있었지만 몇 달 동안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병원에서 나올 수 있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중 하나는 제가 깨어났을 때 방향 감각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어디서 태어났니? 대통령은 누구니? 조지 H.W. 부시가 선출된 지 몇 년 후에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언인 이스트 LA라는 영화에서 대통령이 누구냐고 묻자 대통령이 그 배우라고 대답하는 장면에 대한 이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마일을 달리던 사람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세인트 조세배로 신경과 병원에 있을 때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군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의 날들만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사고 후 저는 다시는 신체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지만 다시는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았고 사고 후로는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에서 의학적으로 은퇴할 만큼 충분히 손상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저는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가족들은 준비를 시작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세 아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서 24시간 내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훨씬 나중에 제가 병원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저는 음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틀즈나 레드 제플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른 음악들을요. 저는 제 모든 기분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화가 났어요. 우리 모두 모였고 제 가족이 그 플레이리스트를 끊임없이 틀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음악을 틀어두고 제가 기억하는 한 어린 시절부터 콘서트에 가거나 새로운 음악을 찾을 때 항상 무언가를 틀어두었습니다. 지금은 2년 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대부분 다시 듣고 있지만 예전만큼 설렘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에 대한 사랑을 잃는 것, 그렇게 깊고 강렬한 열정을 가졌을 때처럼요. 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더 이상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당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제가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지나치게 동정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상상도 못하겠어요. 11번째 이야기, 이상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호흡기술자가 일반 병동에 와서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 그녀는 병동 간호사를 불러서 지금 그녀를 중환자실로 데려가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누군가 의사의 지시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고 기술자는 상관없어요. 지금 가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7일 후 호흡관이 제거되고 저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오프라가 암치료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호사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얼굴을 카운터에 박았어요.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 후 몇 주는 매우 이상했어요. 잠드는 게 무서웠고 가벼운 환각 증세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10점 만점에 0점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12번째 이야기, 제 아버지는 최근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거의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병원의 여러 곳으로 끊임없이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끝없는 문들이 끊임없이 휠체어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의사들이 그를 소생시키려고 애쓰는 응급실에서 그가 반복해서 보였던 장면일 것입니다. 그는 약 3에서 4일 동안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마침내 ICU에서 퇴원할 때까지 일주일 내내 산발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문이나 흰색빛 터널 또는 다른 것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니요, 의사들이 주변을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저는 교통사고 후 6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제 엄마와 제 여자친구의 상사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이유가 없었고 왜 제가 특히 이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국 제 엄마는 제 여자친구와 함께 방에 있었고 제가 휠체어를 타고 평생 숟가락으로 먹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상사는 사건 후 3일 만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돌아올지 알려줘야 해, 직원이 필요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누군가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전히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뇌는 아직 치유 중이고 기술적으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결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또한 입증된 이론을 매우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만든 단어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어떤 형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제 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본 것에 대해 옛날에 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반박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 할머니는 1년도 채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제 한 분의 할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한 분의 할아버지는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두운 방에 있었고 그 세 사람을 모두 본 기억도 납니다. 당연한 이유로 저는 그들을 안아주려고 달려갔지만 그들은 계속 물러서며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이 말이 되는 말을 할 거라고 확신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젠장, 오피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종교적 경험이나 적어도 초자연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피, 당신은 그것을 보았고 그곳에 있었고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요. 그것은 아마도 어떤 면에서 오피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경험은 순이익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대한 모든 것? 예,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피는 그것에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14번째 이야기, 개인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은 없지만 제 절친은 오토바이 사고 후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병원의 끝없는 복도에서 그는 정체불명의 어둠 속의 것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미친 수술 도구로 가득 찬 방으로 달려가 미친 과학자가 그를 침대에 묶어 실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것이 실제로 누워있던 침대의 끈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가고일 적어도 그는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작은 회색 녀석들은 그를 다치게 하려고 했지만 큰 붉은 갈색 녀석은 그들을 모두 겁먹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안전하지 않았지만 그를 다치게 하기보다는 무시했습니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오전 2시경에 퇴근했고 퇴근 후 바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불러서 함께 앉게 했습니다. 그때 그의 기분은 정상에서 벽을 튕겨내는 것, 공포에 질려 울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그가 새 강아지를 집에 데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는 그 강아지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저를 불렀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에게 붉은 가고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혼수 상태가 PTSD를 유발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15번째 이야기, 살인 미수 사건으로 심장에 찔렸습니다. 응급개심 수술을 받은 후 인위적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깨어 있었고 그들이 저를 찢을 때까지 내내 매우 의식이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혼수 상태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침대 발치에 선 이 여인이 저에게 잠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그녀는 무거운 이불 같은 담요를 만들어 내 위로 떨어뜨려 침대에 고정시키고 너무 피곤해서 잠들지 못하더라도 힘들게 노력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담요의 무게에 짓눌려 계속 비명을 지르며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잠드는 것은 제가 원하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침대에서 물속에 잠겼지만 물에 잠겼고 모든 비명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제 침대 발치에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방해받지 않고 흐릿했습니다. 제 비명은 그저 흐릿하고 약하고 희미해졌습니다. 잠들어 그녀는 간헐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잠들어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에게 손짓하고 간청했어요. 모든 선한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주에서 에너지와 힘을 빌려서 저를 구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저는 거래하고 깨어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 후에 오는 고통이 무엇이든 겪기로 동의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어요. 이게 다라는 걸 알았어요. 성모송 시간이었어요.
선택권이 바닥나고 있었고 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고 있었어요. 남은 의지의 모든 온수를 다해서 낮잠을 자고 싶지 않은 유아처럼, 한계를 초월하는 슈퍼사이언처럼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비명을 질렀어요. 기도 때문일 수도 있고 우주와의 거래 때문일 수도 있고 그저 제 도전과 순수한 고집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은 사라졌어요. 제 침대가 물표면으로 급히 올라갔거나 아니면 수위가 낮아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는 물을 뚫고 나와 담요 밑에서 침대에서 뛰쳐나와 깨어났다. 내 얼굴에 튜브가 꽂혀 있었고 내 호흡을 대신해 주었다. 의사와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이 기계가 나를 대신해 호흡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숨을 쉬고 싶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재빨리 알아차리고 내 목에서 튜브를 빼내기 위해 달려갔다. 나는 신과 예수, 우주와 별에 감사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다. 나는 숨을 쉬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가끔씩 나는 그 악몽과 그 여인,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리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아들이 짐승처럼 거리에서 죽지 않아서 고맙다. 그것이 내가 감사하는 최악의 일이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내 눈을 뜨게 했지만 그 순간만큼 감사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할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16번째 이야기, 저는 척추 수술로 인한 독성 쇼크를 받고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혼란스러워졌고 호흡곤란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저를 ICU로 옮겼습니다. ICU 문을 통과하자마자 저는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F밤이었습니다. 저는 2주 후에 깨어났습니다. 코드를 입력했을 때 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매우 어두운 동굴 같은 방으로 옮겨지는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벽 하나에 퍼즐 조각이 없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퍼즐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퍼즐이 제 인생의 이야기이고 여전히 조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목소리는 돌아가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위안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중환자실로 옮길 때 제 어머니는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거의 4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어머니를 한 번 더 봤는데 그때는 제가 고혈압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게 가장 힘들었던 건 기관 삽관을 뺐을 때였습니다. 호흡관을 제거할 때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빨대를 통해 숨을 쉬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또한 제 남편이 저를 위해 CD를 만들어 주었는데 2004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틀어주었습니다. 몇 년 후 서랍에서 CD를 발견했는데 들어있는 줄 몰랐습니다. 틀어봤는데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인지 보러 왔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어떤 CD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것을 만들었고 제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틀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언니는 날 보러 올 때마다 내 귀에 죽지 마, 씨발지라고 속삭였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았어. 17번째 이야기, 어렸을 때 저는 오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키 웨스트에서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바위벽 등반가처럼 보트 밑면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을 때 저는 보트 꼭대기에서 거의 떨어졌습니다. 제 시야는 정지 화면으로 바뀌었고 제 몸은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제 몸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달려와 저를 들어올릴 때 바위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병원으로 달려갈 때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미키, 도날드, 구피 손 인형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에게 돌려보냈고 저는 가슴과 머리에 전선을 붙인 접이식 잔디 의자에서 나머지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절반은 영구히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피는 운이 좋습니다. 어떤 높은 곳에서든 머리를 다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물건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오피, 오해하지 마세요. 회복해서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18번째 이야기, 제 친구는 2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작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사라졌어요. 차를 피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죽은 거예요. 제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기억해요. 그는 늦게까지 일했어요. 고객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모든 물건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갑자기 전화를 걸어 그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그는 2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그가 제게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그는 산 위로 하늘을 날았고 그 다음 우리 행성과 태양계를 지나갔다고 말해요. 그는 항상 뼈 우리를 벗어나 은하계를 여행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19번째 이야기, 이게 혼수 상태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바이러스성 뇌막염에 걸렸는데 그냥 정말 심한 독감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싱크대에 토하고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와서 그냥 검은 피부였어요. 엄마가 바닥에 쓰러진 나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엄마한테 24시간이 지나면 살지 죽는지 결정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기억이 전혀 없지만 병원에 입원한 첫날이나 둘째 날에 뇌가 부어올라서 정신을 잃었고 의사와 간호 직원들과 싸우려고 소리치며 그들이 저를 죽이게 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완벽한 생존 모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 직원들과 제 가족이 진정제를 맞을 때 저를 붙잡아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얼굴이 베개에 눌려있고 제가 눌려있는 꿈을 꾼 적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후로 저는 약 3일 동안 깨어났습니다. 제가 깨어난 첫날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엄마는 저를 보고 제가 정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고 저는 다시 잠에 들기 전에 제가 어디 있는지 계속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깨어났을 때 의사가 들어와서 살아 계시네요 라는 농담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제게는 정말 큰 뭐야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엄마가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번에는 제 눈을 보고 정말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경험 전체가 정말 긴 잠과 같았습니다. 저는 눌려있는 꿈을 단 한 번 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은 의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쯤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잠이 얼마나 길었는지 생각할 수 있었고 제가 살아있는지 의심했습니다. 또한 처음 일어설 때 바닥에 액체가 튀는 소리가 들리고 엉덩이가 없는 병원 가운을 똥으로 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게 주입한 모든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저는 사후에야 이 부작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처음 며칠 동안 걷는 것이 힘들었고 한동안 매우 약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또한 운동선수였지만 사후에는 머리에 타격을 입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축구와 럭비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1년 동안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제 손과 눈의 조정은 잠시 동안 여전히 매우 엉망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필멸자인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고 그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번째 이야기,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저는 11살 때 이틀 동안 병원에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당뇨 혼수 상태였습니다. 제가 진단을 받은 방식입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몰려드는 듯한 성광이 번쩍 들다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ICU에서 혼란스러운 채로 깨어났습니다.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엄마와 이야기할 때까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맞은편 ICU 침대에 누워있던 소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첫날 그가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곧 매우 서글픈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기억한다고 했지만 저는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ICU에 들어갔을 때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둘째 날 제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말해서 저는 혼수 상태에 빠진 직후에 환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저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친 점은 제 기억 속에서 그를 실제로 볼 수 있고 그 묘사가 엄마가 기억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이상합니다. 21번째 이야기, 다행히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남동생은 탔습니다. 3살 때 그가 기억하는 건 돌아오기 전의 일뿐입니다. 좀 소름 돋네요. 어쨌든 얼마 전 유튜브에서 그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혼수 상태로 몇 년을 보낸 사람들은 수년 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걸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직장을 다니고 평범한 삶을 살았고 깨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잃은 것을 애도하는데 모든 게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걸까요? 소름 돋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합니다. 22번째 이야기, 저는 아주 어렸어요. 8살이나 그쯤이었어요. 저는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었고 8살짜리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빠 품에 안겨 기절했습니다. 그는 나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깨어나자 아빠가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말했고 몸을 느낄 수 있어서 당황했고 나한테 뭐가 문제야? 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의사 중 한 명이 내 다리에 바늘을 찔렀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때는 마치 그가 나를 찔렀던 것 같았습니다. 당황해서 기절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에 침대에서 깨어났고 모든 걸 잊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빠가 미친 듯이 운전했던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서야 깨어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23번째 이야기, 수술을 망친 후 5에서 6일 동안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 분명히 나는 마취제나 혼수 상태에 사용하는 모든 것에 상당히 저항력이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아주 깊이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어딘가에서 문이 쾅 닫힐 때 내가 몸을 꿈틀거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사가 저를 방문했을 때 몇 초 동안 깨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제가 어떻게 깨어나서 목에서 호흡관을 뽑았는지 그들은 저를 혼수 상태에서 깨웠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왔을 때 의사들이 매우 걱정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고 제가 호흡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우 희미한 꿈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이 싸움을 해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저는 폐렴과 폐혈증을 앓았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더 이상했습니다. 뇌는 시간 간격을 정말 좋아하지 않고 그 후 며칠은 제 기억 속에서 꽤 엉망진창입니다. 24번째 이야기, 작은 배경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장 속 괴물에서부터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까지 다양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저는 차에 치여 일주일 동안 침몰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전 어떤 악몽보다 더 심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차에 치여 깨어나 사람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저를 지나쳐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래에 끝없는 공허함이 보였고 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리가 주변의 공허함에 삼켜진 것 같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제 위에 있는 사람들과 빛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현실적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검은색이었지만 더 어둡고 더 억압적이었습니다. 검은색이 빛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착지할 때 느꼈던 고통은 몇 초 동안 참을 수 없었지만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지만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사방에서 낮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깊은 저음 같았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귀를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 커졌습니다. 도움이 될 것처럼 눈을 감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멈췄습니다. 다시 눈을 뜨지만 아주 멀리 있는 것이 보입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몇 마디는 그가 오고 있어, 우리를 볼 수 있어, 였습니다. 이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와줘. 널 느낄 수 있어? 죽은 자의 소리가 들려. 누군가 오고 있어? 도와줘. 어디에 있지? 집에 가고 싶어. 속삭임이 너무 겹쳐서 마치 사람이 많은 방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빛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가 멈춘다. 바뀌었다. 이제 두 개가 있고 눈 한 쌍처럼 보인다. 눈을 깜빡일 때 온몸에 오한이 난다. 목소리가 깜빡일 때 즉시 멈춘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널 봤어 라고 말한다. 다시 눈을 깜빡인다. 눈을 떴을 때 몇 인치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다. 부패와 죽음의 냄새가 난다. 귀가 터질 듯한 저음이 다시 시작되고 주변이 밝아진다. 눈부시지는 않지만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다. 좀비나 공포 게임에서 곧장 꺼낸 것 같은 것 같았다. 좋아, 깨어날 시간이야 라고 생각했던 걸 기억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도망치려고 돌아섰지만 제 뒤로 수천 개의 눈이 보였어요. 그중 하나가 저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빛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저를 붙잡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저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만진 거예요. 그들의 손이 도처에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손가락이나 피부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뼈일 뿐인 사람도 있어요.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손이 제 입을 찔렀어요. 맛이 끔찍했어요. 입안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와요. 빼려고 했지만 공기를 움켜쥐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멈췄어요. 제 입에 손이 없었어요. 괴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냄새를 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공허 속에 있었어요. 악마 같은 목소리가 도망칠 수 없어. 영원히 여기서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지금도 그때의 악몽을 꿉니다. 저는 신이나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지만 제가 지옥에 있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듯이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저는 이상한 으르렁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뜨고 정말 창백해졌고 심장박동이 무작위로 빨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일종의 창작쓰기 과제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오피를 믿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저 끔찍한 꿈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 그들을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상하고 기괴한 꿈을 꿨습니다. 저는 보통 꿈을 이렇게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밤에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 오피가 이미 악몽과 같은 일의 병력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악몽이 10일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코마는 사실 항상 저를 겁먹게 했고 항상 궁금했어요. 그냥 잠자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그리고 이 스레드의 답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멋진 하루나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